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 제목은 Align Your Latency High Resolution Video Synthesis with Latent Diffusion 모델입니다. LMU 뮤닉 대학과 엔비디아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CBPR 23년에 억셉되었습니다. 최근 디퓨전 모델이 생성에서 많은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미 보통 이미지 생성에 초점을 두고 비디오 생성의 발전은 더딥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크고 이미지에 비해서 비디오 데이터셋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고해상도와 긴 비디오 생성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이미지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부터 설명을 드리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이거는 CBPR 22년에 나온 논문이고 디퓨전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미지 오토인코더를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오토인코더면은 이미지가 X고 인코딩을 통해서 레이턴트 벡터 Z를 얻으면 이 Z를 가지고 디퓨전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로부터 얻은 벡터 Z가 있고 퓨얼 노이즈인 ZT가 있습니다. 그럼 0에서부터 T까지 거꾸로 디노이징을 진행을 합니다. 디노이징 네트워크는 이 유넷 방식이고 노이즈로부터 디노이징 네트워크를 거쳐서 한 스텝 노이즈를 없애주고 이거를 T번 반복해서 원래 레이턴트 벡터로 복구시키는 방식입니다. T번 반복해서 퓨얼 노이즈로부터 레이턴트 벡터 Z 값을 얻고 그걸 프리트레인드된 오토인코더 디코더에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때 컨디션은 크로스 어텐션의 키 밸류 값으로 주어집니다. 컨디션이 세멘틱 맵이 될 수 있고 텍스트가 될 수 있고 뭐 이미지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여기 인코딩을 해서 얘도 같이 학습이 됩니다. 키 밸류 값으로 크로스 어텐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데이터가 디노이징 네트워크 파라미터고 이 컨디셔닝 인코딩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입니다. 그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학습하냐면 X가 이미지 샘플일 때 이 로우 값이 디퓨전 타임 스텝입니다. 그러면은 Z 로우는 그 타임 스텝 로우에서의 노이즈가 추가된 인코딩입니다. 노이즈가 추가된 인코딩으로부터 원래 이미지를 복구시킬 수 있는 복구시키게끔 그 L2 디스턴스 값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본 논문, 이 논문이 처음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이미지 디퓨전을 할 때 픽셀 단위로 했는데 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을 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전체 오버뷰인데요. 얘네들은 디퓨전 모델을 캐스케이드 형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총 디퓨전 모델을 3개를 따로따로 학습시킨 거를 사용을 하는데 먼저 본 논문이 프리트레인드된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미지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그 이미지에서만 학습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훨씬 데이터셋이 많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이미지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이미지에서만 학습을 시키고 이제 얘를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냐면 템퍼럴 레이어를 중간중간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LDM 디노이저 네트워크 중간중간에 템퍼럴 레이어를 삽입시킨 다음에 그 다른 템퍼럴 레이어만 비디오 갖고 학습을 시킵니다. 다른 애들은 다 프리즈를 시켜놓고 그리고 이건 디노이저뿐만 아니라 이제 레이턴트 벡터 Z를 얻은 다음에 오토인코더, 디코더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그 오토인코더의 디코더에도 똑같이 템포럴 레이어를 중간중간에 넣은 다음에 비디오를 갖고 학습을 시킵니다. 이때 또한 템포럴 레이어만 학습이 되고요. 그리고 하이 프레임 레이트를 위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인터폴레이션 태스크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고 또 하이 레졸루션을 키울 수 있게끔 따로 이 레이턴트 디퓨전 업샘플러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얘는 기존에 있는 슈퍼 레솔루션 디퓨전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얘도 앞에 방법과 동일하게 템포럴 레이어만 넣어서 그 템포럴 레이어만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키프레임을 먼저 네, 이게 키프레임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 키프레임만 우선 키프레임에 대한 레이턴트 벡터를 얻고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게끔 수행된 다른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거를 2번 거쳐서 16배로 인터폴레이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 FPS를 늘리기 위해서 따로 인터폴레이션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했고 얘를 2번 거쳐서 16배를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턴트 디퓨전 벡터에서 오토인코더 디코더를 통과시키는데 그 디코더 중간중간에도 템포럴 레이어를 넣어서 학습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이미지로 바꿔주고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 용인 디퓨전 모델을 또 따로 사용을 해서 레졸루션을 키워줍니다. 네, 템포럴 레이어 이제 뒤에서 네, 뒤에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델이 유넷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가 스페이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다 레이어인데 그 기존에 있는 레이어 중간중간에 템포럴 레이어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미지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은 템포럴 정보가 없습니다. 템포럴 어웨어니스가 없어서 템포럴 레이어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스페이셜 레이어는 원래 있는 애들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컨브 3D 레이어랑 템포럴 어텐션 레이어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원래 얘네들을 보면은 이게 배치, 타임스텝, 채널, 하이트, 위스인데 스페이셜 레이어는 타임스텝이 없이 그걸 다 이미지로 변화시킨 다음에 해서 이런 식으로 스페이셜 레이어에 들어갔는데 컨브 3D는 이제 그 타임스텝 정보를 살려서 다시 배치, 채널, 타임, 하이트, 위스로 풀어준 다음에 템포럴 레이어에 들어가도록 학습됩니다. 컨브 3D랑 템포럴 어텐션 레이어 모두 템포럴 정보를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비디오를 갖고 이 템포럴 레이어만 학습을 한다. 원래 있는 스페이셜 레이어는 그대로 두고 템포럴 레이어만 학습을 한다. 네, 프리트레인 된 거 쓰고 얘네들만 중간중간 넣어줘서 그 비디오를 갖고 학습을 한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이미지 단위로 들어갔던 거를 템포럴 레이어에 들어갈 때는 타임 정보로 다시 변환해줘서 비디오 단위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합니다. 네, 스페셜 레이어는 네. 그래서 여기 스페셜 레이어 통과한 값이랑 템포럴 레이어 통과한 값이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데 이때 이 알파 값이 1이 될 경우 스페셜 레이어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이미지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알파 값이 1로 두면은 기존 이미지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디노이저였다면 이제 벡터 가지고 오토인코더, 디코더를 태워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그 오토인코더, 디코더 또한 이미지 레벨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얘네들 또한 템포럴 정보를 넣어주고자 앞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 디코더에 템포럴 레이어를 넣어줘서 그 템포럴 레이어만 학습시킵니다. 이때 사용된 로스는 겐 로스입니다. 이게 진짜 비디오인지 아닌지를 템포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그 템포럴 레이어만 디코더에 들어가는 템포럴 레이어만 학습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비디오를 길게 생성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드 컨디셔닝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마스크드 컨디셔닝은 처음 S 프레임이 주어지고 나머지 T 빼기 S 프레임을 마스크를 씌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디션을 마스크 곱하기 Z 해서 마스크 된 거랑 그 마스크 자체를 컨캣한 이 CS를 컨텍스트 프레임 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레이어 중간에 템포럴 레이어에 이 컨디셔닝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것만 주어졌을 때 뒤에 거를 예측하도록, 그래서 프리딕션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해서 엄청 긴 비디오도 생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컨텍스트 프레임 컨디셔닝입니다. 이때 컨텍스트는 프레임 1개, 2개, 3개 정도 줬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 키프레임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었습니다. 키프레임에 대해서만 벡터 Z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PS를 늘리기 위해서 인터폴레이션트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또 따로 학습을 합니다. 인터폴레이션트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은 똑같이 마스크 컨디셔닝을 쓰는데, 이때는 앞에 프레임이랑 뒤에 프레임만 주어지고 중간 마스크된 애들을 생성하도록, 그래서 앞에랑 뒤가 주어지면 중간 걸 생성하도록 해서 그 4배를, 프레임을 4배로 늘려주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학습된, 앞에 방법과 똑같이 학습된 애를 2번 캐스케이드를 통과시켜서 16배로 FPS를 늘려주게끔 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레졸루션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또 따로 LDM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픽셀 스페이스 디퓨전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있는 디퓨전 모델인데 얘는 레졸루션을 4배 키워줍니다. 얘도 똑같이 템포럴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서 앞에 것처럼 똑같이 템포럴 레이어만 중간중간에 삽입시킨 다음에 그 비디오를 가지고 다른 애들 다 프리즈하고 템포럴 레이어만 학습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됩니다. 업샘플러도 똑같이 그렇게 학습을 시켜서 다시 돌아가면 좀 더 이렇게 키프레임 LDM을 거쳐서 키프레임에 대한 레이턴트 벡터 Z를 얻고, 그리고 따로 또 인터폴레이션 레이턴트 LDM 가지고 프레임 레이스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디코딩을 통해서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따로 업샘플러 LDM 따로 학습한 걸 가지고 레졸루션까지 키워주는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메소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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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은 2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네. 네. 큰 데이터로. 이미지보다는 적은 데이터로도 이미지 데이터가 엄청 많은 반면에 비디오 데이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보다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이미지 자체 퀄리티는 높이면서 템포럴한 정보를 얘네들이 템포럴 레이어를 통해서 주입시켜서 이 무브먼트나 템포럴 컨시스턴시는 템포럴 레이어에서 배우고,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이미지에 있는 그 스페이셜 레이어들은 이미지 퀄리티 자체를 배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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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도 똑같이 기존에 있는 픽셀 스페이스 DM이라는 걸 가져와서 템포럴 레이어를 동일하게 추가를 해준 다음에 비디오로 갖고 그 템포럴 레이어만 학습을 시켜요. 실험은 2가지 환경에서 했는데, 첫 번째는 드라이빙 씬 비디오 제너레이션. 차 운전하는 그 비디오 생성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텍스트 비디오 제너레이션. 텍스트 컨디션에서 비디오 생성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그대로 가져와서 방법대로 템포럴 레이어만 추가해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드라이빙 씬 비디오 제너레이션은 RDS라는 데이터 가지고 실험을 했고, 학습을 했고,
그리고 텍스트 비디오 제너레이션은 웹 비드 10밀리언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벨리에이션은 FID, FD, 클립 IX. 클립은 텍스트랑 이미지의 시뮬러리티 스코어고 나머지들은 다 이미지 퀄리티 스코어입니다. FBD는 비디오에 대한 스코어가 됐습니다. 드라이빙 비디오 신테시스는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A인지 나인지에 대한 레이블이 있고 몇 개의 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컨디셔너로 두고 스페이셜 레이어만 이미지 단위로 우선 학습시킵니다. 해당 데이터셋에서. 그 다음에 이제 템포럴 레이어를 넣은 다음에 비디오 단위로 템포럴 레이어만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인데요. 다른 워크인 LDG랑 비교를 했을 때 FBD랑 FID 모두 더 좋고 컨디션 나잇인지 뭐 나잇인지 데이인지 그런 컨디션을 줬을 때 좀 더 생성 퀄리티가 좋아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유저 스타디에서도 또한 동일하게 다른 애들보다 더 좋고 컨디션을 줬을 때 좀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템포럴 레이어를 추가했을 때의 성능 변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업샘플러 레졸루션 키워주는 업샘플러를 템포럴 레이어를 추가해서 학습을 시키면은 FBD가 한 4배 정도, 4배 이상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템포럴 레이어를 추가시켜서 비디오로 학습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똑같이 오토인코더의 디코더를 템포럴 레이어를 추가해서 비디오 단위로 학습을 시키면은 FBD랑 FID가 엄청 많이 좋아집니다. 이 FBD가 거의 뭐 엄청 많이 몇백 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생성 퀄리티인데 나이트타임 컨디션에서 드라이빙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했을 때 그리고 이거는 컨텍스트 프레임 첫 번째가 주어졌을 때 생성한 2개의 비디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타디로 LDM이 아니라 픽셀 디퓨전 모델을 썼을 때 픽셀 디퓨전보다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썼을 때 좀 더 좋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템포럴 레이어만 원래 학습을 시키는데 템포럴 레이어랑 스페셜 레이어를 둘 다 같이 학습을 시켰을 때 보면은 템포럴 레이어만 학습시키는 게 훨씬 성능이 더 좋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템포럴 레이어 종류가 컴보 3D랑 어텐션 레이어인데 컴보 3D를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 레이어만 사용했을 때 컴보 3D를 같이 사용했을 때도 성능이 좋다는 걸 보여주고 컨텍스트 정보를 줬을 때 컨텍스트 프레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프레임 주고 뒤에를 생성했을 때가 그냥 생성했을 때보다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스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실험이 텍스트 비디오 제너레이션인데요. 기존에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선 웹 비드 해당 데이터셋을 이미지 단위로 스페셜 레이어만 잠깐 파인 튜닝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템포럴 레이어를 중간중간 넣은 다음에 비디오 단위로 템포럴 레이어만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똑같이 얘네들이 제안한 스테이블 디퓨전 업샘플러를 그대로 가져와서 템포럴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에 비디오 단위로 학습을 시켜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로샷 퍼포먼스인데요. 학습되지 않은 다른 데이터셋은 UCF 100일이랑 MSR VTP에서 성능을 비교했는데 메이커 비디오 빼고는 성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메이커 비디오가 좀 더 성능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사용한 데이터셋이 훨씬 더 크고 얘네들은 텍스트 비디오 제너레이션만 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퍼스널라이즈드 텍스트 비디오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얘는 저번에 세빈 님이 발표하신 드림부스인데 드림부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드림부스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니
네. 네. 어, 드림부스를 그대로. 드림부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페셜 토큰을 넣은 다음에 이 몇 개의 이미지로만 학습을 시켜줍니다.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이 클래스 스페시픽 프라이어 프레저베이션 로스를 가지고 스페셜 토큰이 이 타겟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심을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림부스 시나리오처럼 그대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앞에서 학습된 템포럴 레이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중간중간에 삽입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이때 이 토큰을 넣고 뭐 더그 러닝 어라운드라고 하면은 템포럴 레이어 학습된 거를 그대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버그가 걷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비디오가 생성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통해 말하는 거는 스페셜 레이어들은 이미지 단위로 학습되는데 얘네들은 스타일이랑 익스프레션에만 포커싱을 하고 템포럴 레이어는 비디오 단위로 학습을 해서 무브먼트나 템포럴 컨시스턴시에만 포커싱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 잡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이미지를 비디오로 변환시켜서 이미지 모델을 비디오 모델로 잘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모리체가 된다라고 생성한 건데 SKS라는 스페셜 토큰을 넣어서 드림부스 시나리오 그대로 사용을 했을 때 그대로 얘가 진짜 비디오로 걷고 있는 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드림부스를 사용하지 않고 했을 때는 이 고양이 이미지가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얘는 처음으로 퍼스널라이즈드 텍스트 비디오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이 보내주신 논문이 2023년 7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인데 얘네들은 이 앞에서 말한 이 퍼스널라이즈드 텍스트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똑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얘네들도 똑같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써서 템포럴 레이어만 따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드림부스 말고 다른 퍼스널라이즈드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을 들고 와서 여기서 학습한 템포럴 레이어를 넣어서 생성을 하면은 그게 비디오가 된다. 앞에서 말한 거를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좀 더 실험을 더 많이 해서 보여준 논문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